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용장의 종류 중 일람출급, S사이트 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람출급 신용장, 이거를 사이트라고 하지만 보통은 S사이트, 이렇게 at, 예, 사이트 LC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한부 신용장이다라고 하면 유산스라고 해서 유산스라는 거는 지급 유예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외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일반 상거래에서 외상 거래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일람출급 신용장은 셀러가 수출품을 선적한 다음에 바로 매입할 수 있는 신용장. 그 다음에 기한부 신용장이라는 거는요, 셀러가 선적을 해놓고 일정 기간 후에 셀러와 바이어가 합의한 일정 기간 후에 외상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그러한 신용장을 기한부 신용장이다, 외상 신용장이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이어 입장에서 보면은요, S사이트 LC일 경우에는 은행에서 선적 서류를 받아오려면 대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즉시 지급해야 돼요. 즉시라는 거는 3일 이내 정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기한부 신용장은 일단 선적 서류를 받아오고, 기한부 신용장일 경우에는 그 기간이 써 있거든요. 뭐 30일, 45일, 60일, 90일 이런 식으로 그 기한 내에만 입금하면 되는 그러한 신용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입장에서는 S사이트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유산스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유산스가 일반적으로는 좋다라는 거죠. 왜요? 외상이니까. 외상이니까. 일단 서류 받아서 물건 팔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내에만 대금을 결제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입장에서는 수입 금액에 대한 수익 금액이 만약 100만 불짜리다 일시가 그러면 100만 불을 준비 안 해놔도 된다는 거죠. 왜요? 일단 통관시키고 물건 찾아서 팔고 그 돈으로 입금하면 된다라는 기본 개념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요. 그래서 셀러 바이 입장에서 봤을 때 셀러 입장에서는 일람 사이트다 그러면 선적하고 바로 매입이 가능한 거고 예. 기한부 신용장이다 그러면 선적한 후에 합의된 기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돈을 받는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 입장에서는 S사이트면 선적서를 받을 때 반드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결제를 해야 되는 거고 기한부 신용장이면 지급하지 않고 선적서를 받아다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후에 합의된 기간 내에 그럼 뭐 기간이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 뭐 서로 간에 합의해서 30일이면 30일, 45일, 뭐 90일, 180일, 뭐 360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예. 그런 신용장이다. 그래서 바이오 입장에서는 기한부 신용장이 일반적으로는 좋다. 예. 외상이니까 소도 잡아먹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일람출급의 경우는 매입은행이 지급인에게 환원을 제시하는 즉시 여기서 지급인에게 하는 건 은행으로 보시면 돼요. 은행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거래 은행 환원을 제시하는 즉시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이다. 그러니까 즉시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한화음 전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예, 한화음 청구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얼마 주세요? 라고 확실하게 제시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에는요, 환원 제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이때 일정 기간, 확실하게 얼마를 정하느냐라는 거는 셀러 바이어가 이건 협상할 때 합의하기 나름이에요. 계약서에 쓰기 나름이에요. 예, 예. 길면 좋겠죠. 바이오 입장에서는. 그죠? 예.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이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참고로 분할지급 신용장이라는 것도 있긴 해요. 예, 근데 뭐 잘 쓰진 않아요. 이거는 제신의 환원을 분할하여 결제한다. 예, 얼마 나눠가지고 준다라는 거죠. 별거 아니죠, 뭐 그죠? 또한 요 기한부 신용장은요 슈퍼스 유산스와 뱅커스 유산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슈퍼스 유산스라는 거는 지금 지급이 유예되는 동안에 금융적인 혜택. 어쨌든 매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랬을 때 그거를, 셀러가 한다라는 거예요. 기간 동안의 금융을. 그러니까 쉽게는, 슈퍼스 유산스다 그러면 셀러가 그 기간 동안 기다렸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뱅커스 유산스다라는 거는 그 외상 기간 동안의 그 금융을 누가 일으켜 주는 거냐? 이건 은행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은행이. 그래서 이런 얘기죠. 바이어 입장에서는 유산쓰다 그러면 어쨌든 돈을 나중에 입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혜택을 누가 주느냐? 그걸 셀러가 준다. 그러면 그거는 저기 슈퍼스 유산쓰고요. 바이어가 준다. 은행이 준다 그러면 그건 뱅커스 유산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쉽게 얘기하면 슈퍼스 유산스나 뱅커스 유산스 같은 경우에도요. S사이트처럼 셀러 입장에서는 바로 돈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예, 선적한 다음에. 그 대신 S사이트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 원래 만약에 60일짜리 유산스다 그러면 60일 있다가 셀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근데 미리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그죠? 이자를, 그 이자를 셀러가 부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 6개월이면 6개월 동안의 이자를 셀러가 부담하고, 예, 그러한 조건으로 대금을 즉시 매입할 수 있다. 매입 대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불짜리인데 6개월 동안 유산수를 줬어요. 셀러가. 그러면 6개월 동안의 이자가 만약에 뭐 1000불이었다. 그러면 100만 불에서 1000불을 빼고 나머지만 받아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셀러가 이자 부담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셀러가 엄청나게 바이한테 이건 잘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자도 자기가 부담하니까. 그다음에 뱅커스 인산스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이자를 바이어가 내는 거예요. 바이어가 기간 동안의 이자를.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누구 돈을 가지고 셀러한테 주느냐? 미리 줬잖아요. 그걸 은행이 준다. 은행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바이어가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유산스는 슈퍼스 유산스와 뱅커스 유산스가 있다. 근데 유산스일지라도 셀러 입장에서는 바로 매입이 가능하다. S사이트처럼. 근데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누가 내냐에 따라 가지고 셀러가 지불한다. 그러면 슈퍼스 유산스, 바이어가 지불한다. 그러면 뱅커스 유산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 차이는 그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S사이트와 유산스가 다른 게 뭐냐? 이자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 받아올 때,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 받아올 때, LC대금을 받아올 때, 여러분들이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이 담보가 해제되는 기간은, 그거는 유산수일 경우에는 유산수 기간이 다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SIT에 실 때 담보를 넣었다. 그러면 대략, 돈이 나중에 세틀될 때까지, 정산돼서 들어올 때까지 대략 한 일주일 이내에 들어와요. 은행으로. 예. 그쵸? 그러니까 한 일주일 있으면 담보가 해제가 된다고요. 근데 6개월짜리 유산세인데 내고를 즉시했다? 그러면 이자도 내야 되지만 담보가 해제되는 기간은 6개월 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셀러 입장에서는 유산세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뭐 이자 부담을 네가 한다 내가 한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담보가 오랫동안 묶여 있다. 딴 데 못 쓴다. 라는 그러한 불편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해보니까 뭐 유산세 일시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자는 네가 내라라고 바이한테 얘기하면 담보에 특별히 뭐 급한 데 없다면 해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죠. 왜냐면 제가 너무 이거 뭐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산스 그냥 막 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셀러 입장에서는 사이트가 좋고, 예, 그렇죠.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좀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 입장에서는 사이트가 부담스럽고, 대금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이 입장에서는 유산스가 좋겠죠. 외상이. 그죠? 그런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신용장. 신용장. 대금 지급 시기에 따라 가지고는 바이어가 언제 입금을 하느냐, 셀러 입장에서 언제 LC 대금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즉시 받으면 즉시 지급하면 일람 출구, 그다음에 외상이면 기한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신용장도 외상 신용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입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어차피 LC라면 기한부가 낫겠죠. 그쵸? 그쵸? 외상이니까. 외상이니까. 오늘 소 여러 마리 죽네요. 외상이면 소 잡아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일람 출금은 선적한 후 즉시 매입이 가능한 거고, 유산수는 기본적으로 기다렸다 받는다. 기간 동안. 그러나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에도요. 이자 부담만 해결이 되면 즉시 매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산수인데 셀러가 이자 부담을 한다, 기간 이자를 부담한다, 슈퍼스 유산수, 바이어가 부담한다, 뱅커스 유산수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용어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이어가 협상을 하는데, 야, 이번에 유산수를 좀 해줘라고 바이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면서, 야, 근데 슈퍼스 유산수로 하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셨으니까 금방 뭔 소리 안 돼. 뱅커스 유산수로 해야 돼. 그래서 양심 있으면 이자는 막 네가 내야지. 이렇게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오늘은 그 얘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신용장의 종류,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어떤 기준으로 신용장을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신용장 조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조항에 따르면 어떤 신용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도 저 같은 경우에도요. 회사에서는 그렇죠? 사장님, 대표님, 그쵸? 학교 가면 학생들은 저한테 교수님 그러겠죠, 그죠? 제가 일반 기업체 강의 나가면 강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집안에서는 아빠, 아니면 여보 하는 거고요.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부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소동공도 아니고,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예. 비즈니스 데이로 오늘 저기 3월달 첫날이네요. 그죠? 3월 2일이지만 3월 한 날도 좋은 날들만 계속 되시기 바라고요. 사업도 번창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